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현상입니다. 자, 4월 19일 금요일 장 끝나고 지금 3시 30분 좀 지나서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또 외부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어제는 천당 갔다가 오늘은 지옥 갔다가 말이죠. 응? 정말 이 시장의 변동이 엄청난 시장을 어제 오늘 양 이틀, 예를 들어서 한 3일 따져보면 3일 전에는 증시가 급락을 해서 거의 뭐 폭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폭등했고 오늘 다시 폭락해서 물론 오늘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음,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의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물가, 그죠? 그다음에 뭐 금리, 뭐 사실 전날에 미국의 기업 실적들도 별로 좋지 않았고 뭐 TSMC 같은 경우도 뭐 실적 그래 잘 나왔어. 하지만 전망이 좀 부진했었고 뭐 최근에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예요. ASML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뭐 악재들을 다 먹어치우는 초대형 악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동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장중에 폭락했고 낙폭을 줄였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하지만 조금 빠졌습니다. 그죠? 예. 유가도 급등했다가 조금 진정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걸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내용 중에서 사실 여기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뭐 네타냐후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예, 네타냐후. 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확전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거, 이 증시라는 거는 늘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죠?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죠. 예, 불확실성. 오늘 아주 극단으로 반영이 됐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진단하면서 네타냐후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땡땡땡이죠. 예. 유튜브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내일 방송 국고쳐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타냐후는 전쟁을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법원에 가야 되고, 그죠? 권력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죠? 아마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법정행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뭐냐? 세상의 모든 악재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몇 권의 주식 관련한 책들을 좀 썼는데, 한 세 권 썼네요. 두 번째 내용, 돈 버는 주식 습관은 따로 있다 책에는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조금 써둔 게 있어요.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악재는 항상 신선한 악재.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죠.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돼? 증시는 요동칩니다. 신선하니까요. 없던 게 없었던 거. 없던 게 새로 나와서 시장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면 어떻게? 식상해집니다. 그 영향력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실적이 안 좋을 거야. 근데 주가가 막 떨어졌어. 뭐 작년에 우리 2022년 SK 하이닉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작년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1월에 바닥치고 올랐죠. 그때도 실적이 대규모 적자였어요. 작년 상반기 내내, 작년 내내, 그죠? 예, 미리 반영한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환율과 연계 전략 1,400.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 이 제약바이오는 오늘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 업종이 거의 전부 다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 굉장히 견조했고, 그다음에 조선주, 현대미포 같은 거 조금 견조했고, 그다음에 엔터, 여기저기 아무 상관없는 엔터주들도 좀 견조했고, 뭐 이런 거. 근데 제약바이오, 제가 또 많이 밀고 있는 주식들이죠. 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반도체와 더불어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빠지다가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장중에 0.3%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1.6으로 끝냈습니다. 그 변동이 엄청나죠.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이 주변 악재들을 반영해서 내려오곤 있었고, 거꾸로 환율은 1,400원에 근접해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쇼크가 만들어졌는데, 그죠? 지나고 나니 그것이 확전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 장중에 3.5%나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6으로 끝냈습니다. 많이 땡겼습니다. 정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약간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2, 3일 전에만 증시가 급락을 했고 어제는 폭등했고 목요일 날 금요일은 폭락했습니다. 장중에 많이 줄였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그 투자주체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오늘도 한 3,400억, 코스닥에서 3,500억 매도고 선물이 17,000개거든요. 잘 보시면 아마 제가 이걸 오늘 몇 시였죠? 속보가 음, 점심 때 좀 전해드렸는데 12시? 예. 근데 아마 그 전에도 오전에 계속 쌓였어요. 물론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미국에는 이미 전달을 했다. 그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오늘 기관주자들도 거래소에서 6천억입니다.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뭐 이거는 둘째치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BC, 예.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전에 대략 한 10시 조금 지나서 10시 반 정도 됐나요? 10시 좀 돼가지고 속보로 예루살렘 포스트하고 스카이뉴스가 이미 이 내용을 조금 전했습니다. 이 이란의 이스파란이죠. 이스파란인가? 예, 이스파한이라고도 하고 이스파란 이 지역에다가 여기서 뭐 대양 폭발 소식이 있었다. 이스파란은 이란의 핵시설도 있고 뭐 공군기지도 있고 군사시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당장 유가도 폭등을 했어요.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장중에 86달러를 넘어섰다가 그죠? 84달러대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잘 보이시려면 이런 거죠. 어제는 국제유가가 이랬습니다. WTI 이렇게 좀 빠졌는데 여기에 오늘 이만한 장대 양봉이 하나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이게 사실은 좀 진정되면서 눌려서 좀 이런 모양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전면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악재가 됐는데 그 가능성이 좀 낮다 이거죠. 지금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기입니다. 여기 뭐 중간에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여기 요르단도 있고 막 이러는데 좀 확대해 보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가자지구 그 북부 중부를 다 점령하고 남부로 쳐들어가고 있죠. 라파라는 잠깐 보시면 여기네요. 예, 라파가 여기네요. 그렇죠? 뭐 사실 최근 들어서의 약간의 전망은 이란에는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보복을 좀 안 할 가능성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라파 공격의 어떤 명분 그러면서 네타냐후발 학살은 계속 이어지는 뭐 이런 그림 정도였는데 어찌됐든 네타냐후는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죠.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네타냐후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이미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네타냐후는 이미 정치적으로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제 이 정권을 잡으면서 연정을 했거든요. 누구랑? 극우 세력, 정당, 극우 세력과 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비리도 많고 부패 혐의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들과 연정하면서 뭘 하냐면 사법부 개편안을 걸 합니다. 사법부 개편안.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야, 넌 죄가 있어.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웃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여기에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사실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에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근에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던 것이고, 이란이 다시 여기에 재관 공격을 한 것이고, 물론 수위 조절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네타냐후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란 공격을 반대했지만 누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극우 세력들과 함께 하고 있죠. 강경파들과. 그죠? 전쟁을 멈추면 어디로 가야 돼? 예, 관둬야 됩니다.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권력을, 그죠? 계속해서 쥐고 있고, 그죠?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타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네타냐후입니다. 정말 나쁜, 예. 자, 뭐, 어찌됐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란입니다. 예, 이란. 이란은 지금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죠? 이란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란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하면서 수위 조절을 했다. 왜? 핵시설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란에는 수많은 핵시설들이 있어가지고 10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곳을 타격한다고 되지가 않죠. 아무튼 수많은 핵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았다.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이란은 전면전을 원하냐? 원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아. 하지만 서로 간의 어떤 핑퐁 게임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상당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뭡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나서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경우 유가가 지금 $80 수준에 있지만 $150 정도 가지 않을까요? 120 넘어서서 뭐 $150. 그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낮다. 그죠? 자, 결론을 내면 그죠?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타냐후가 당장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은 방어해도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이미 거둬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은 좀 낮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좀 낮지만 서로 간의 어떤 핑퐁 게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피곤한 시장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보통 악재, 없었던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면서 증시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죠. 영향을 받으면서. 그죠? 네. 그런데 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1톤짜리 악재가 만들어졌는데 2톤짜리 악재가 만들어지면 증시는 빠지죠. 그러다가 한 5톤짜리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5톤을 넘어가 그다음부터 악재는 한 2톤짜리, 1톤짜리 이런 악재가 나온다면 증시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덜 받는다. 그래서 뭐냐? 초기에 신선한 악재는 시장을 충격을 주고 급락도 만들고 품에도 만들고 공포를 만들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이에는 그 악재가 식상해지고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늘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똑같다. 늘 똑같다. 이게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제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은 신선한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수위를 넘는 신선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잡음이 이어질 거고 시장의 변동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중동 전쟁이라든지 물론 뭐 그렇게 꼭 안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시장의 어떤 재료나 모멘텀이 없을 때는요. 가격이 최고입니다. 많이 떨어진 게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왜 많이 안 빠졌습니까? 미리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 우리 환율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과거에도 1,400원을 넘어간 경우는 이제 몇 번 있었어요. 1,400원. 1,400원을 넘어간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죠. 1,400원이. 과거에 IMF 때 97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2022년 금리. 그래서 1,400원을 넘어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1,400원을 쉽게 내주진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에 그 환율이 1,400원을 터치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이후에 그러면서 환율이 급락을 했고, 보십시오. 급락을 했고 목요일 날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목요일 날. 그런데 오늘 환율이 다시 1,380원 넘어 1,390원을 넘어서니까 증시가 요동을 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환율은 이런 모양입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런 모양이죠. 거꾸로. 환율과 주식, 증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이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율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움직일 때는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면 증시는 어떻게 돼? 거꾸로 빠지고, 환율이 다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증시는 거꾸로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환율의 정점, 고점이 어디냐? 왜? 거기가 바로 증시의 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1,400을 긋습니다. 1,400.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1,400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 1,400을 그러면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1,400을 넘어서면 시장이 좀 더 빠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1,400원 이상에서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증시 저점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장기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우리는 전략을 세운다. 자, 1,400원 부근이 시장의 저점일 수 있고 1,400원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변동도 생기고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 환율의 고점이 그렇게 1,400원 이상에서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극단의 상황에서 시장은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이면 뭐 최근에 빠졌던 삼성전자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차트만 볼까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빠지고 있었는데 2주 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가파르게 오는 장동 빠졌습니다. 75,000원 정도 또는 그 이하 뭐이 정도가 뭐 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이렇게 빠졌죠. 항상 극단의 상황에서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오늘 뭐 빠졌습니다. 물론 꼭 여기가 저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400원을 기준으로 다음 주 우리는 저점 탐색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1,400원을 넘었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언제냐? 2022년 대략적으로 9월 넘어서서 한 10월 정도 되고요. 그죠? 10월에서 한 11월? 예. 그리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환율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그 자리가 저점을 좀 만드는, 또 환율의 고점, 증시의 저점을 만드는 자리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이 시장은 지금 상당한 변동 구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환율 1,400원을 설정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좀 되겠다. 그 다음에 중동 이슈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니 뭐 설명을 너무 더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아니 뭐 내용이 뭐 많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가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죠? 왜 그런 액션을 취했는지,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란은 뭐 전쟁은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도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타격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신선한 악재와 식상한 악재, 그리고 향후 드라마틱한 반전이 결국에는 위기 이후에 기회를 만드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삼성전자 뭐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중장기 베팅을 하시라고 그랬고요.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금리 전망은 하반기에 한 세 차례 정도 있다가 한두 차례 했다가 지금 한 차례 했다가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향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미 선주정 받았다는 게,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히려 오늘 올랐습니다. 얘는 5월 16일이죠. 예, FDA 간암 신약 승인 허가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은 가지고 있어. 4월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보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을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뭐 하는 건 안 맞는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팔았다가 지지난주에 여기서 조금 해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들고 가고 있는데, 올라오면 조금 팔긴 할 거야 될 것 같고, 승인 여부가 결정 나기 전에, 물론 사전 승인이 나면 굉장히 좋겠죠. 얘가 만약에 진짜 승인 허가가 나면 얘도 주가가 급등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같이 급등하게 될 것이고,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죠? 신약 허가 모멘텀을 기다리는 애들이 있죠. 얘는 지금 뭡니까? 얘는 가남이고, 폐암, 오스코텍, 유한양행, 렉나자, 레이저티닉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장암, 매드팩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이 이렇습니다. 오늘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오스코텍 최근에 주가가 바닥은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오스코텍은 주가가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죠? ADC, 레고캠, 하나 알아.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리카겜 바이오로 바뀌어서 리가캠인가? 리가캠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돈줄을 찬 거죠. 오리온이 인수하면서 사실은 신약 개발하고 또 이쪽 그 바이오 쪽에서 뭐 지금은 리가캠 바이오, 이제 리가캠 바이오는 ADC 플랫폼이죠. 그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그래서 암세포랑 친한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인 건데,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ADC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어찌됐든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줄을 찼다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이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3배나 올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뭡니까? 조선, 태양광, 전기차, 중국, 해운이라든지 이쪽에 전부 통상 압력을 걸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조선도 그렇고 뭐 다른 쪽도 그런데 생물보안법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 때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소형 CMO 쪽에서 바이넥스가 어제 목요일 날 하루 동안에만 얼마? 18%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한 4% 떨어졌는데 어제 18% 오르고 오늘 4%니까 뭐 나쁘진 않죠. 그죠? 바이넥스가 주가 여기입니다. 또 하나 뭐 ST팜 같은 것도 그죠? 올리고 이쪽도 생물공학법 수혜였는데 사실 오늘 뭐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드팩토도 할까요? 매드팩토는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얼마야?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시작해서 17,000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에 금리 인하기가 좀 뒤로 밀리고 여기저기서 제약바이오 차익 물량 나오면서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오늘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같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투매도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투매 나오고 밑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이었죠. 증시 폭락했을 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죠? 예,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게 뭐냐. 주제가 그거였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거였습니다. 임중도원과 킵고잉. 야, 짊어진 짐이 많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겁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킵고잉이다. 죽어야 사는 시장이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고초에서 뵙고요. 내일은 주말 드라이빙 토크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